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저번 시간에는 그 뭐 기체에 대한 양론 문제 좀 풀어봤었죠. 이거 아무 신경 쓰네. 자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 학교 교재로 그 이제 뭐 물질의 상태 변화 그다음에 분자간 상호작용 요 프린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학 중 기간 수업에 우리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교재가 학교 교재가 나온 만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그 이제 첫 페이지 6페이지라고 돼 있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거부터 한번 보시죠. 6페이지. 학교 교재 분자간 힘이라고 나오거든요. 찾았죠? 분자간 힘? 찾았죠? 네. 요거. 자, 우선 첫 번째 그 분자간 힘 계획에 그 요거 한번 봅시다. 볼펜이 됐고. 자, 여러분 학교 교재로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이제 그 내 교재로는 10장인데 거기에 학교 교재로 뭐 이렇게 분자간 힘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거기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수식이 이런 게 하나 있네요. 분자간 힘 해서 뭐 1 개요 2 해서 쿨롱 상호작용. 자 우선 쿨롱 상호작용 요 수식은 그 뭐 물리 시간에도 배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두 점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위치 에너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좀 해보면 자 이렇게 그래서 뭐 한쪽을 뭐 편의상 뭐 양이온 한쪽을 음이온 이렇게 표현하면 그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그 정전기적 그 전하량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Z 플러스 E 그다음에 Z 마이너스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Z 플러스하고 Z 마이너스는 얘는 이제 이온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MgO다 라고 하면 우리는 뭐 맥니듐하고 산소가 각각 무슨 이온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맥니듐은 2 플러스 산소는 2 마이너스 요런 이제 음이온으로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이온가는 2 플러스 그 다음에 음이온가는 2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나타나는 이온들의 그 전하량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Z 플러스 Z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해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니듐 2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로 뭐가 이동한 거예요? 바로 두 개의 전자가 이동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2 플러스만큼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 그 전자가 그 이온가 개수만큼 나타나는 양전하가 나타날 거고 여기는 그만큼의 음전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의 전하량 표현을 이렇게 음이온의 전하량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둘 사이에 거리
거리를 r 이라고 하면 요 둘 사이에 보시다시피 이온과 관련된 두 입자 간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된다? 요렇게 한 다음에 R, Z 플러스 E, Z 마이너스 E 이런 꼴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눈여겨볼 건 요 분모 쪽에 뭐가 있느냐? 둘 사이에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 Z 플러스 E, Z 마이너스 두 개를 곱했죠. 요거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전하량 곱이다. 그 다음 앞에 있는 건 뭉탱이로 그냥 다 상수인데 여기 이제 4는 4고 파이는 3.14 그 상수 구호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묘한 표현이 있는데 읽을 때 뭐라고 읽죠? 입실론이라고 읽죠.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건 그 다른 것들 중에서 진공 그것의 유전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진공의 유전율이 대략 값이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보자. 저 값이 내가 수록해놨나? 진공 유전율 값을 내가 수록을 해놓지는 안 왔네. 갑자기 값이 가물가물한데 여기 있다. 있을 거야. 이거 없을 리가 없지. 여기 있다. 8.85 대략 값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쿨롱 제곱 줄 역수 미터 역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얘도 그냥 이렇게 알려진 상수기 때문에 뭐 숫자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면 문제를 주니까 그냥 상수를 역수를 취한 상수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진 수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경험적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얘는 그냥 어떻게 한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들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 수식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수식을 제시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쿨롱인데 쿨롱도 이 수식이 왜 어떻게 나오는지 자기도 몰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을 그냥 골라낸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식이 나오면 그냥 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식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재는 되게 여러 가지 수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교재에 나오는 수식은 물리학적으로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인 대소 크기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요소는 요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저 쿨롱 에너지 요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이 수식을 약간 바꾸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어디를 어떻게 묶은 거냐면 여기 있는 전자 전하량. 자, E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방금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E라고 하는 건 바로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겠죠. 그 값이 대략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 되는데 그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얘를 그냥 제곱을 해서 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4도 파이도 입실론 제로도 전자 전하량도 사실은 이미 다 기존에 알려져 있는 값들이죠.
그래서 이만큼은 정해진 상수라서 쿨롱 에너지에 더 이상 큰 변수가 안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의 변수는 바로 R하고 Z 플러스 Z 마이너스인데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쿨롱 에너지의 크기. 자, 크기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값이 음수라서 그래요. 음이온의 이온가는 음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Z 플러스는 양수지만 Z 마이너스는 음수죠. 그래서 이 쿨롱 에너지도 음수로 나타나는데, 이게 음수로 나타나면 이게 대소 비교하기가 약간 아리까리해지잖아요. 크기가 크면 음수는 실제로는 작아지는 거니까 이 물리적인 효과를 생각하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쿨롱 에너지는 보통 크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쿨롱 에너지가 커진다. 이게 언제 커지느냐 이런 말이죠. 바로 주어져 있는 요 수식에서 Z 플러스 Z 마이너스의 이 전하량 곱의 크기가 커지거나 혹은 여기에 있는 요 R, 요 거리가 작아지거나. 그래서 이온들 사이에 전하량의 크기가 커지거나 두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때 쿨롱 에너지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두 전기적 입자 간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요것은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온성 및 분자 간 상호작용 등등등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거기 학교 교재에 나오는 요 얘기를 뭐 잠깐 좀 해보면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지운다. 자, 다섯 번째, 이온성 및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방금 얘기한 건 Z 플러스 Z 마이너스로 표현할 수 있는 이온, 알겠죠? 이온에 대한 상호작용 얘기인데, 이제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막 책에서 거두절미 안 하고 그냥 바로 예시를 들어서 그런데, 뭐 얘네들 각각을 좀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이온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온 다이폴. 자, 다이폴을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죠? 쌍극자라고 번역하죠. 그리고 쌍극자가 실제적인 경우 무엇이죠? 화학에서는? 쌍극자 예시를 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쌍극자가 되는 거예요? 화학에서는? 네, 바로 극성 분자들이 쌍극자의 대표적인 예들이 되죠. 뭐 그게 아니어도 쌍극자들은 분자가 아니어도 쌍극자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보통은 극성 분자들이 쌍극자가 되죠. 그래서 이온하고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이온하고 극성 분자가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이온 다이폴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 다이폴 바로 쌍극자와 쌍극자 사이의 상호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 이온과 인듀스트 다이폴이라는 말도 있네요. 여러분, 인듀스트 다이폴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이게 이제 책마다 좀 다른데 유도 쌍극자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유발 쌍극자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뭐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유발로 하세요? 학교 선생님? 그럼 유발로 합시다. 이게 뭐 책마다 번역이 다들 달라서 유발. 그러면 이 유도 쌍극자, 유발 쌍극자라고 하는 건 보통 얘가 뭐죠? 어떤 것들이 보통 유도 쌍극자가 되죠? 바로 보통
무극성 분자들 혹은 저극성 분자들이 이 유도쌍극자의 인듀스 다이폴의 대표적인 예들이죠. 그게 이온하고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들의 상호작용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이온하고 이온은 R분의 1, 이온 다이폴은 R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다이폴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R 3승에서 R 6승분의 1. 그 다음에 이온 인듀스트 다이폴은 R 4승분의 1. 여기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증명할 수 있는지. 못해요. 알겠죠?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무슨 거대한 이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험 데이터를 그냥 플롯한 거예요. 실험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고 그 그려진 그래프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다항함수를 찾으면 이거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 수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과거 기출에서도 뭐 이 수식 자체를 이용해서 증명하고 자시고 그런 거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선생님 뭐 이거 수식 외우라고 한 적 없었죠? 그냥 이래 정도만 얘기했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봅시다. 차수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차수가 커질수록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대상 간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그 상호작용은 그 상호작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온 간, 이온 다이폴 간, 뭐 다이폴 간 그 상호작용을 지금 그 상호작용이라고 한 거예요. 그 상호작용이 차수가 커질수록 거리가 멀어지면 그 상호작용은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상호작용은 거의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차수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 입자 사이 거리가 커지면 없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약간 정리해서 쓰면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주고 되겠어요? 준다. 이게 뭐로? 내가 뭘 차수가 커질수록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이게 왜요? 내가 뭐 잘못 썼나? 예? 네. 그 상호작용. 요런 거나 이런 거. 네. 알겠어요. 네. 네, 좋아요. 우리 그 오빠 이름이? 오빠 이름? 네. 영훈이요? 영훈이? 영훈이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래. 네. 좋습니다. 네. 좋아. 아이고. 어떻게 학교 일주일 동안 한 2주 동안 다녀보니까 어때요? 기숙사 재밌어요? 다닐만 해요? 갈만 해요? 그거 자유 시간 많다고요? 잔다고요? 얘는 학원에서 자고 학교에서 자고 단체 언제 깨 있는 거예요? 얘는? 계속 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2주간 학교 생활을 해봤는데 여러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 생활 잘 맞다. 그래서 나 되게 체질인 것 같다 기숙사 생활. 체질까지는 그래. 좋아요. 좋습니다. 네. 나는 그 사실 그 기숙사 생활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 뭐냐면은 내가 부산과학고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고등학교 때 처음 해봤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재밌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학생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기숙사 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끼리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학교 생활 할 때 친구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도록 해요. 알겠죠? 알겠죠? 이게 안 그래도 공부하는데 막 힘들고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기숙사 생활에서 친구 교우 관계까지 막 이상하게 막 되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좀 편하게 이게 좀 그 친하게 지내도록 해요. 알겠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그 항상 예의를 지켜서 대하시고요. 알겠죠? 이게 왜냐면 친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예의를 지키라는 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말로 표현을 할 때도 이게 조금 약간 점잖은 표현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뭐 여러분처럼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말 쓸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욕 같은 거 섞어서 말 쓰죠?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강조할 때 뭐 지읒 뭐 이런 거 뭐 기억 뭐 이런 거 막 쓰잖아요. 그 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막 그런 비속어 섞어서 쓸 수는 있는데 그 친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 그런 이제 강한 표현을 할 때 막 감정을 실어서 그 막 친구들에게 약간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난 같은 거 칠 때도요. 당연히 뭐 친구들끼리 장난칠 수 있죠. 장난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너무 몸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힘 무슨 말 알겠죠? 예. 예, 그거 이게 사실은 그냥 하는 사람은 장난일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은 되게 불쾌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나도 그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때 동기 중에 그러니까 부산과학고 2기죠. 동기 중에 어떤 친구가 한 명 들어왔었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이렇게 뭐냐면 예, 친구가 왔었어요. 그럼 남학생이었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누구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공부하고 가만히 있고 이런 친구였는데 또 다른 친구가 되게 사교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사교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런 친구 둘 다 나랑 다 친했어요. 근데 그 사교적인 친구가 이게 그 우연찮게 막 장난을 좀 쳤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좀 내성적인 친구를 좀 오랜 기간 약간 감정적으로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뭐 직접 그 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게 막 쌓이고 쌓이다가 기숙사 방에 둘이가 같이 이제 같은 방을 썼었는데 룸메이트로 둘이 딱 같이 있는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그 두 사이에 이게 예, 감정적으로 욱해서 그 조용했던 친구가 그 이렇게 활발했던 친구를 막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팍 때린 거예요. 한 대 딱 친 거예요. 근데 딱 한 대 쳤는데 그게 하필 그 친구 안경에 맞아가지고 안경이 깨지면서 여기 이제 눈 밑에 상처가 난 거죠. 예, 그리고 그 상처가 사실은 대단한 상처가 아니었거든요. 대단한 상처가 아니었는데도 그 위에 그 맞은 친구도 뭐 잘 회복이 됐어요. 뭐 크게 대단한 상처가 아닌데도 이게 피가 팍 튄 거예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그래서 벽에 이게 보일 정도로 피가 팍 튄 거예요. 근데 그 맞은 친구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도 맞을 짓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론은 어떻게 났겠어요? 결론은 그 때린 친구가 자퇴하는 걸로 끝났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외부적으로 보이는 사건은 결국 일종의 폭행 사건이 된 거고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가슴 아프게 그 정말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친구는 자퇴하게 됐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맞은 친구도 물론 맞은 친구도 피해자일 수 있는데 걔도 되게 사실은 그 친구에 대해서 미안했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친구들끼리 뭐 해야 된다고? 예의를 지켜서 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안 그래도 공부하는데 막 힘들고 피곤한데 이게 그런 외부 요소는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네, 갑자기 벌써 30년 전 얘기인데 어제 있었던 일처럼 막 이렇게 새록새록하네요. 네, 하여튼 그렇다.
자, 하여튼 보자. 자, 그러면 요 얘기 살짝 다시 하면요. 그 교재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하세요. 자, 요게 R, N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상호작용이 짜잔. 그래서 어떤 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이 거리의 n승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할 때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1. n이 클수록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그 상호작용은 어떻게 돼?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은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이 해석도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n이 클수록 그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 상호작용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작용은 급격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리의 지수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교재에 있는 프린트의 속성상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본적으로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수가 커서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만약 두 입자 사이가 기가 막히게 거리가 가깝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누구보다도 훨씬 강력한 상호작용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녀석이 더 중요한 상호작용인지 애매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보통은 여기에 있는 차수가 작을수록 좀 보통 강하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n이 커야 커가지고는 엄청나게 강한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요 수식의 의미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6승이다, 3승이다, 4승이다 뭐 그렇게 그 숫자 자체에는 그렇게 그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경우의 예시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경우들의 예시를. 그래서 교재에도 그게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다음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이온 쌍극자간 힘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찾았어요? 이온 쌍극자간 힘.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두 번째에 이온 쌍극자간 힘. 자, 이온 쌍극자간 힘에서 자, 강조할 거는 바로 요거요. 이온의 수화 현상. 이온의 수화 현상.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퀴즈 NaCl 얘를 쓸 때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쓰자. 자, 요 지워 되겠어요? 해줄게요. 여기다가 새로 씁시다. 두 번째 이온 쌍극자간 힘. 이온의 수화 과정. 자, 그래서 퀴즈 NaCl 고체가 수용액 중 용해되는 과정.
대한 본 하버 사이클을 작성하시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Y축이 이제 에너지 축이라고 하고요. 자, 초반에 NaCl 고체가 있습니다. 이 NaCl 고체가 소위 얘기하면 지금 과정에서 얘가 반응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냐면 NaCl이라고 하면 뭐 사실은 뭐 중학교만 나와도 NaCl에서 Na는 1 플러스고 염소는 1 마이너스다. 뭐 요거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때 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고체가 예를 들어서 짜잔, 요걸 또 이제 전문 용어로 버추얼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뭐 책마다 쓰는 책이 있고 안 쓰는 책이 있는데 뭐 이렇게 버추얼이 직역하면 뭐예요? 버추얼 직역하면 가상이죠. 가상 상태. 그래서 뭐 이런 말 쓰는 책도 있고 안 쓰는 책도 있는데 뭐 여하튼 어떤 가상 상태를 하나 가정하느냐, 여기 있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완전히 다 떨어져 나와. 완전히 다 떨어져 나와서 Na 플러스가 이게 상태가 짜잔 가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Cl 마이너스도 뭐 더하기로 표현해 볼까요? Cl 마이너스도 더하기 빼고 그냥 더하기 써요. 자, Cl 마이너스도 이렇게 짜잔 기체 요렇게 보이죠? 이렇게 존재하는 이 상황을 버추얼 스테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요렇게 될 때, 여기서 요렇게 될 때를 이걸 격자 형성 과정이라고 하고, 이 버추얼 스테이트가 NaCl 고체가 되는 요 과정의 에너지를 요걸 뭐라고 부른다? 요걸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리학적인 에너지의 정의를 저렇게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Na 플러스 가스, Cl 마이너스 가스가 여기에서 Na 플러스 AQ, Cl 마이너스 AQ. 자, 요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뭐로 표현하냐면, 여기 AQ란 말이 있죠? 이 AQ라는 말의 원래 단어가 뭐죠? Aqueous라고 써요. Aqueous라고 씁니다. 아쿠아란 표현이 있는데 그 아쿠아란 표현은 어근이고요. 그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바꾸면 Aqueous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뭐죠? 의미는 수용액 중에 잘 녹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수용액 중에 잘 녹아있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버추얼 스테이트가 요 수화되는 상태, 이게 되는 상태를, 요 과정을 수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화 과정. 그래서 이 수화 과정의 에너지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델타 H HYD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수화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영어 표현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하이드레이션에 HYD를 따서 아래첨자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요 Na 플러스 AQ, Cl 마이너스 AQ 요 놈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반응물이라고 했을 때 요것이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요 반응물에서 요 생성물 짜잔 요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요걸 델타 H 용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첫 번째 1 에너지 보존. 자, 여기서 에너지 보존 수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델타 H 용해와 격자 에너지와 델타 H HYD 요 세 개. 그리고 뭐 이름이나 한번 써볼까요?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수화 엔탈피라고 불러요. 엔탈피. 그리고 이게 뭐 갑자기 초반이라 너무 많은 내용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엔탈피의 의미는 알아요? 엔탈피? 엔탈피가 뭐예요? 저 뭐야 민간인 그 엔탈피 의미가 뭐 엔탈피? 갖고 있는 뭐요? 에너지요? 안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러면 엔탈피 뭐예요? 자, 엔탈피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아마 여러분들 뭐 영재고 과학고 입시 과정에서도 엔탈피란 말은 배우죠. 근데 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저게 무슨 말인지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엔탈피의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일정한 지구 환경에서 측정된 열량 변화요. 그걸 통칭해서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일정한 지구 환경이란 말이 있는데 일정한 지구 환경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정한 지구 환경. 네, 잘 봐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분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분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우리 지구에 있죠. 그러면 이 분필의 온도는 지금 이 지구에 되게 오랫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온도가 바로 누구 온도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구에 오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대기의 온도랑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걸 가져다가 억지로 열을 가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지구에 놓인 이 상태로 내가 이걸 막 써먹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지구 환경 속에 놓여 있었으니까 계속 이 내부의 온도는 이 온도랑 지구 온도랑 똑같이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얘를 쓰다가 갑자기 막 얘를 들고 이 분필을 들고 우주여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달에 갔다가 화성에 갔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얘는 지구에 있었죠. 계속 지구에 있으면 얘는 항상 외부 압력 뭐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외부의 일기압을 계속 경험하게 돼 있죠. 그 일기압이 계속 가해지는 상태에서 내가 뭘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구에서 인간이 뭘 하기만 하면 인간이 뭘 하는 모든 행위는 항상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 조건에 놓이게 되는데 그걸 일정한 지구 환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녀석이 지구 환경 속에서 일정한 압력과 일정한 온도 속에서 뭔가를 하는 과정은 매우 특별한 과정이에요. 아주 보통의 과정이에요. 아주 보통의 일상적인 과정이라고요. 즉 아주 보통의 일상적 과정에서 측정된 열량 데이터를 그걸 엔탈피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엔탈피의 의미가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 연력학을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되면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아마 그 중간고사 마지막쯤에 이 엔탈피를 이용한 열량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그냥 엔탈피가 열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이름은 수화 엔탈피.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얘 이름은 용해 엔탈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는 관습적으로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자, 그러면 얘는 용의 엔탈피, 얘는 격자 에너지, 얘는 수화 엔탈피. 요 세 사이에 에너지 보존 수식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델타 H 용에는 절대값 어떻게 쓰면 될까요? 델타 H 용에는 어. 절대값 어. 격자 에너지 빼기 어. 수화 엔탈피. 진짜로요? 오이씨. 대단한데? 대단한데? 자. 대단한데? 요이씨. 대단해요. 자, 요 사이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 보존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때 영상에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예. 절대값이라고 아, 맞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데? 진짜. 저기 맨날 학교에서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단하다. 멋져. 자, 방금 이제 승엽이가 뭐라고? 창엽이야. 창엽이야. 아, 네. 창엽. 맨날 헷갈려. 창엽이야. 저기 언니들은 승엽이 누군지 알아요? 승엽이 알아요? 승엽이 알아요? 그래. 승엽이 알아. 그렇지. 그래. 근데 창엽이. 그래. 근데 승엽이 형이 창엽이고 남남이라면서요? 예? 남남이라면서요? 예? 안돼 어? 승엽한테 손들어. 진짜로요? 아닌데 진짜로요? 둘이 별로 교류를 안 한다 그러던데? 하는데 하긴 해요? 알았어. 저 승엽이한테 문제는 추천 다 받았어요. 진짜로요? 네. 잘했어요. 친하구나. 아니, 누구는 안 친하다고 그러고 누구는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안 친하대요? 안 친해? 그래? 그래요? 아니 싸움 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남의 가정사에 막 감나라 배나라 나 죄송해요. 그냥 갑자기 둘 다 생각이 나가지고. 자, 요거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어쨌거나 여기서 일이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스텝 1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요까지 과정을 스텝 2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위로 가는 과정은 첫 번째 단계를 거쳐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처음이 나중이 되는 게 되는 거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 그러면 이때 이 스텝 1하고요. 격자 형성 과정은 보시다시피 방향이 같아요, 방향이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텝 2하고 이 수화 과정은 보시다시피 방향이 어때요? 방향이 같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살표를 보고 그 화살표의 방향에 맞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리 갈 때 버추얼 스테이트를 거쳐서 간다면 스텝 1은 정의된 격자 에너지와 반대 방향, 스텝 2는 정해진 수화 반응과 같은 방향에 다해서 이렇게 부호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이런 에너지 보존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또 이제 또 이런 건 있어요. 항상 저기에 있는 이 격자 에너지는 항상 음수고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수화 엔탈피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항상 음수예요. 항상 음수예요. 항상. 단 하나 없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적 관계가 음수, 에너지적 관계가 음수라는 것은 항상 발열로 정의가 되고요. 항상 발열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우선 보세요. 항상 격자 에너지는 전 우주를 뒤져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발열이에요. 그리고 수화 엔탈피도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항상 발열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에너지 보존 관계 이렇게 쓰면 되는데 보시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한 걸 마이너스를 더한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엄청 헷갈리거든요. 생각해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더한 것에 마이너스를 더하면 이게 된다고? 엄청 헷갈려요. 무슨 말 알겠죠?
헷갈리니까 사실 이게 항상 발열이다, 이게 항상 발열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생각하세요. 그냥 나와 있는 화살표로 방향을 정해 주는 게 좋아요. 즉 원래 에너지의 정의가 격자 에너지는 여기서 여기, 그리고 수화 엔탈피는 여기서 여기인데 내가 형하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정의된 에너지와 방향이 같으냐 다르냐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부호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고 앞에 마이너스 또 붙이면 이게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방금 내가 말씀드린 화살표 방향대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얘가 이렇게 해도 용의 엔탈피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그냥 왜 발열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하튼한테 음수라고 하자. 그러면 음수에 음수가 붙었으니까 양수겠지. 그럼 그 양수를 그냥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인데 이게 음수라고 했지, 음수. 그럼 음수를 음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쓰고. 그러면 격자 에너지의 크기에다가 수화 에너지의 크기를 뺀 것도 지금의 용화 엔탈피랑 같아지죠. 그래서 책마다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초반에는 이게 조금 더 편한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편해지거든요. 개념이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동시에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때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입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의 입자 간 상호작용, 여기서의 입자 간 상호작용, 여기서의 입자 간 상호작용을 따로따로 모델링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반응물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어 나타나는지, 이 버추얼 스테이트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화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것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몇 시죠? 10시요? 10시요? 9시 좀 너무 시작했는데 9시래 가지고 시간이 거꾸로 가나요? 근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그떠세요. 좋아.